안녕하세요. 이모와 이수정의 주식회사 여행가자 이수정입니다. 구정을 앞두고 주식에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서 풍요로운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 주로 이제 증시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이제 대체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 리치맵의 이무학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열심히 돈을 불려서 여행을 떠나려고 예. 제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주식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증시에 폭락한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예, 일단은 좀 한숨이 깊게 쉬어지는 한 주가 좀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 사이 미국 증시 금요일장 폭락을 하면서 일단 전초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이번 주 안 좋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견을 전초에 보였고, 아니나 다를까 월요일 화요일 증시가 코스피 지수가 1900 오늘 종가 기준에서 16포인트까지 아주 많이 밀려나면서 명절을 앞둔 또 투자자분들 주머니가 좀 꽉꽉 채워졌으면 좋겠는데요. 네. 또 근심 걱정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하락의 이유는 역시 좀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많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수정 씨 혹시 아홉수라는 그런 좀 미신을 좀 믿으시나요? 많이 들었어요. 아홉수. 제가 지금 이제 29. 올해가 네, 아홉수시구나. 결혼하고 싶지만 아홉수엔 결혼하는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른들께서. 네. 맞습니다. 아홉수라는 말씀을 갑자기 왜 드렸냐면 네. 아홉수 때 정말 인생에서 그렇게 좀 일이 안 풀리는 수가 이제 아홉수라고 해서 네. 예전에도 뭐 개그 모 프로그램을 보면 아홉수라 그래 그러면서 모든 안 좋은 일을 일단은 아홉수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증시에서도 격언에서 좀 이런 말이 있어요. 안 좋은 얘기, 즉 악재는 몰려온다. 네. 안 좋은 일이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난다는 의미에서 이런 증시 격언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글로벌 시장의 지금 흐름을 보면 첫 단추 처음에 이제 악재는 미국이죠. 세계 경제의 중심의 축이죠.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축소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번 1월달 FOMC입니다. 이번 주 29일이 되겠죠. 29일 FOMC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 규모를 또다시 한번 축소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좀 들려왔는데, 여기에 미국에서 이제 그런 얘기, 돈줄을 잰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는 상황에서 중국, 세계 경제 중심의 축은 미국이다라고 한다면 세계 경제의 성장, 파이프라인, 젖줄은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이번에 나왔던 제조업 지수, 제조업 PMI가 50을 밑돌았어요. 50을 위로 가면 50 위는 확장이고 50 밑은 수축인데, 네. 이것이 6개월 만에 50 밑으로 다시 9점대를 기록하면서 경기 수축을 나타냈고요. 돈줄은 돈줄을 쬐고 성장축은 그 나름대로 위축이 되고, 이 상황에서 남미 국가죠. 아르헨티나에서 아주 좀 큰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이번 아르헨티나에서 지금 디폴트, 그러니까 국가가 부도가 난다라는, 기업이 부도가 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디폴트 부도가 날지 모른다라는 이러한 그 우려감들이 마지막 악재의 좀 휘날레를 장식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르헨티나는 이렇게 보면 월드컵 때 항상 우승 후보였잖아요. 영원한 우승 후보. 네, 근데 이제 축구는 잘하는데 나라가 이제 좀 잘 사는 나라는 좀 아닌가 봐요. 그렇죠. 워낙 이 월드컵 때도 그렇고 또 축구 강국이죠.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남미 강호들을 얼핏 보면 뭐 스포츠도 잘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네, 맞아요. 그죠? 그래서 뭐 잘 산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미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1991년도에 한번 나라가 디폴트가 한번 났어요. 우리나라도 IMF 구제금융을 받았듯이 아르헨티나도 한번 채무 불이행이죠. 말 그대로 디폴트라는 것은 나 돈 없다, 배째라라는 거거든요. 예, 여러 나라들의 채권 국가들에 대해서 나는 갚을 능력이 없어. 나는 배째시오라고 하는 게 디폴트인데, 그렇게 될 우려감들이 점차 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화를 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 일본은 엔, 그죠? 유로존 같은 유로화. 각국의 이런 화폐 가치들이 있는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페소화라는 걸 써요. 페소화. 네, 일단은 이름 자체도 좀 기분이 나쁘죠. 앞자 패자가 붙어 있어가지고. 페소화라는 화폐를 쓰는데, 이 페소화가 이틀 동안에 15%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15%요? 네, 이게 무슨
한 나라의 통화 가치가 네. 하루 이틀 사이 15%가 폭락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제 금융시장이 한번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경상수지, 즉 우리 수출을 해서 파는 돈보다 수입을 해서 들어오는 돈이 더 많은 네. 적자를 본다라는 거죠. 경상수지 적자가 나고 있고 외환 보유고죠. 남의 나라 돈을 좀 적게 갖고 있어요. 외환 보유고도 낮고 또 지금 보면 상당히 좀 정책적인 불확실성도 많다. 이런 것들이 뇌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런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뇌관들을 잠재웠던 게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죠. 그렇죠. 예. 이 아르헨티나도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르헨티나의 중앙은행에서 이 환율을 애써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이 환율이 급락하는 것을 열심히 막았습니다. 열심히 막았는데 결과적으로 막다 보니까 막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주머니에 있는 돈을 막는데 다 쓰다 보니까 나라 입장에서도 더 이상 막을 돈이 없다. 외환 보유액이 300억 달러 수준으로 이제 뚝 떨어지면서 중앙은행에서 일단 더 이상 못 막겠다. 네. 그러면서 손을 탁 놔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이렇게 울며 막 이제 애가 때를 썼는데요. 그래서 네. 어른이 엄마 아빠가 사탕을 주면서 억지로 달랬는데 그 네. 사탕이 동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 같은 경우 사탕을 먹으면서 애써 울음을 달랬는데 이제 사탕마저 주지 못하니까 애가 울음을 빵 터뜨렸던 게 이번 아르헨티나의 페소와 같이 급락이 이러한 그 상황을 볼 수가 있겠고요. 사탕이 없다라는 것은 엄마 아빠의 무능력이죠. 사탕 살 돈이 없구나. 그렇죠. 예, 그러면서 얼마나 먹고 싶겠어. 그렇죠. 그걸 네. 먹어야 애가 울음을 그칠 텐데 네. 이러한 그 정부의 무능력을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그 글로벌 증시가 한번 좀 요동치는 좀 그런 안 좋은 흐름이 나왔던 것이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네. 네, 저처럼 이제 주식이 처음인 초보자들한테는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소 좀 생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아주 좀 먼 나라죠. 아르헨티나에 대한 이유가 왜 이렇게 증시를 괴롭히는지, 거기에 네. 따라서 선진국 증시는 왜 이렇게 좀 급락을 하는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지금 원화 가치가 네. 폭락을 한 겁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혹시 수영 씨 짐바브웨이라는 혹시 아니요, 저 처음 들어봐요. 짐바브웨이. 짐바브웨이요? 예. 아니요. 짐바브웨이를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시면 네. 아주 좀 재밌는 나라입니다. 짐바브웨이라고 아프리카의 한 나라인데 예전에 한 1,000억 정도를 네. 막 선물로 짐바브웨이 화폐 1,000억을 선물로 이렇게 주던 때가 있었어요. 1,000억이요. 잘 사나 봐요. 아프리카인데? 아닌데? 왜요? 그렇지 않죠. 네. 예, 천억을. 계란 한 알이 짐바브웨이에서 얼마냐면 네. 계란 한 알 우리나라에서 한 200원이면 사죠. 네. 계란 한 알이 350억입니다. 억이요? 억입니다. 그럼 거기는 이제 알로 주나요? 이게 그 황금알이 아니라 얼핏 들으면 이게 황금알인 것 같죠. 근데 그 정말 이 계란 후라이 해 먹을 수 있는 계란 한 알이 350억. 그러니까 이거를 행운의 돈이라고 해서 짐바브웨이에서 발행한 1,000억짜리 수표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복돈이라고 선물로 주고 뭐 그런 때도 있었어요. 네. 왜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냐면 나라의 경쟁력이 이만큼 이 가치가 폭락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짐바브웨이 같은 상황이면 우리나라도 막 이 물 한 잔에 물 한 잔 마시는데 뭐 한 500억 뭐 이러한 그 인플레이션이 정말 극에 달하는 물가 상승이 극에 달하는 이러한 그 모습으로
경제 상황이 정말 안 좋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그만큼 중요한 점이 거시경제에 있어서 환율이 중요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물가가 엄청 뛰어오르는 겁니다. 계란 하나에 350억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뿌려먹는 소금이 한 500억이고, 그죠? 밥 한 공기 먹는데 햇반 하나가 2천억이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물가가 이 하나가 오르면 하나가 계속적으로 오르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에서도 공공요금을 규제를 하는 것 자체가 버스값 오르면 뭐 또 다른 거 올라야 되고 이게 물가 상승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외부 환경에 의해서 환율 변동이 이렇게 커지면 무엇보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우려가 되고 나라의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아르헨티나의 이런 악재들은 증시에 그만큼 큰 파괴력을 갖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먼 나라 일인데도 굉장히 심각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럼 주식하는 투자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매매를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일단은 이러한 그 돌발 악재들이 나올 때마다 시장 참여자들, 저도 전문가지만 마찬가지면 굉장히 좀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긴장을 하고 있고 또 이 환율 흐름이나 아니면 미국 증시의 흐름들 굉장히 좀 주요 면밀하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이번 상황은 뭐 그렇게 크게 91년도에 아르헨티나가 나라가 디폴트가 난 것처럼 그렇게 확전의 개념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양적 완화 축소라는 것은 지난 6월 달에 한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중시해서 학습 효과라고 합니다. 학습 효과. 예, 한 번 당했던 거는 또 당하지 않는다. 예, 예전에 한번 처음 당했던 거는 굉장히 좀 무서워요.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움에 떨지만 그것을 한번 극기를 하고 나면 이겨내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내성이 생긴단 말입니다. 내성이 생겨서 다시 한번 그 상황에 왔을 때 슬기롭게 대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테이퍼링 얘기는 6월에 한 번 나왔었던 얘기고 그 이후에 국내 증시도 잘 올라갔었고 다우존스 지수도 다시 사상 최고치 행진을 계속 이어나갔기 때문에 이번에 이 미국 테이퍼링 얘기는 일단은 잠잠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우리나라에는 구정 연휴 다음에 아마 이슈는 반영이 될 거예요. FOMC 회의가 이제 수요일 날 열리기 때문에 결과물은 우리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받게 되겠지만 아마도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2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습니다. 테이퍼링 이슈는 아마 이번 주를 정점으로 해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일단은 뭐 예전과 지금 증시에 좀 틀린 점은 예전에는 각국의 수장들이 뭐 어디서 문제가 터지면 모입니다. 예, 유로존 뭐 22 드라기 총재 오고 우리나라도 뭐 한국은행 총장 가고 뭐 G2 정상회담 때 뭐 박근혜 대통령 나가서 막 회의를 막 해서 이거를 이렇게 고치자 이런 식으로 소 잃고 외 한 칸 고치기 꼭 문제가 터져야 각국 수장들이 모여서 해결책을 논의를 했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확실히 달라진 점은 이런 이슈가 터지기 전에 이런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럼 일단 모입니다. 예, 뭔가 좀 이상하다. 예, 이번에도 뭐가 터지기 전에 우리가 이 울타리를 치자. 그러니까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말고 소가 나갈 것 같으면 울타리를 더 강하게 치자. 이렇게 방어벽을 만들어 놓자. 좋은 생각이네요. 그죠? 예, 이게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정말 이 글로벌 금융시장이 하나의 지구촌이 됐다. 예, 아르헨티나라는 이런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아르헨티나가 결국 무너지면 전 세계 또 이 금융시장의 파장, 도미노처럼 다다다다다 이렇게 쓰러질 수가 있거든요. 아르헨티나 쓰러지면 브라질 쓰러지죠. 브라질 쓰러지면 남미 국가들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남미 국가에 투자했던 유럽 은행들 있죠. 유럽 은행들이 돈을 빌려줘 놓고 배짜라 돈을 못 갚으니까 은행들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유로존이 또 힘들어지고 유로존이 또 시스템이 붕괴가 되면 또 미국도 안 좋아지고 아시아 전반적으로도 안 좋아지는, 즉 하나가 아주 작은 구멍이라도 하나가 그 구멍이 터지면 댐뚝이 무너지듯이 아르헨티나가 아무리 작은 나라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그 작은 구멍이라도 막기 위한 글로벌 공조가 굉장히 강하게 진행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구정 연휴 이후에는 이러한 그 지금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큰 글로벌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흐름도 좀 안정화될 수 있으니까 구정 전에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좀 구정 전에 나아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고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 말씀을 또 되게 들으니까 그나마 이제 힘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상황을 이제 저희 방송과 함께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도 이제 매매를 계속해서 해야 되잖아요. 멈출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도 힘차게 달려갈 종목 하나 이제 더 소개해 주시죠. 네, 대표님. 첫 번째 종목을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좀 무거운 얘기가 계속 좀 이루어졌는데요. 주식시장에 좀 너무 위축되지 말고 종목 이럴 때일수록 종목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분석해서 이 어려운 시장을 또 이겨낼 수 있는 또 좋은 종목들 몇 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역시 여러분들 조금 생소하실 기업인 것 같습니다. DHP 코리아라는 기업입니다. DHP 코리아. 이거 상당히 기네요. DHP 코리아. 예, 일단은 뭐 좀 길어요. 네. 예. 뒤에 코리아 붙어 있으니까 일단 한국 기업이고요. 네. 예. 일회용 눈물하고 안과 치료제를 좀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 씨도 좀 안구가 좀 건조증이 있으신가요? 네, 너무 많이 건조해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눈이 잘 안 떠져서 항상 네. 눈물 있거든요. 그거를 넣어요. 점 안에 막 이런 거. 맞습니다. 네. 일회용 눈물, 즉 사람이 눈이 필요할 때 몸이 필요할 때 하품을 하는 이유도 하품을 하면서 이제 안면 근육이 얼그러지면 눈물이 쫙 나면서 눈이 좀 시원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물이 그렇다고 뭐 하품을 억지로 짜낼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뭐 정말 탤런트가 아닌 이상 그죠? 슬픈 생각, 눈깔 촉촉해 보이기 힘드니까. 슬픈 생각하면서 눈 아프다고 울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예, 안구 건조증에 이 인공 눈물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인공 눈물의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50%. 두 개 중에 하나는 DHP 코리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에 큰 일단은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인공 눈물 시장이 안구 건조증에 안과를 찾는 사람들 중에서 안구 건조증으로 안과를 찾는 사람들이 지금 10년 전에 비해서 7배가량, 2배가량 늘었다라고 해요. 굉장히 좀 많이 좀 스마트폰 확산, 그렇죠? 스마트폰 확산, 그리고 콘택트 렌즈를 미용 목적으로 많이 쓴단 말입니다. 맞아요. 수영 씨도 렌즈를 끼신다 그랬죠? 네. 근데 저희 때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한 어려봤자 20대부터 이제 이쁘게 꾸밀 때 화장할 때부터 꼈는데 요즘은 이제 학교 학생들도 학교 다니면서 이제 끼더라고요, 많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진짜 많을 거예요. 그 인공 눈물을 항상 갖고 다니는 친구들도 많을 거고. 네. 그렇군요. 학생들까지. 예. 네, 저도 몰랐어요. 놀랐어요. 그 렌즈 사러 오는 친구들 보면은 다 교복 입고 이제 와가지고 렌즈. 근데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웬만하면 끼지 말라고 얘기는 해주시더라고요. 그 의사 선생님들도. 그죠. 네, 근데 그거 너네 뭐 하지 마 그런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다 하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네, 맞아요. 그때는 또 질풍노도의 시기이기 때문에 하지 말랄수록 또. 그래도 그냥 무조건 사더라고요. 그게 또 싼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 또 렌즈도 10,000원짜리가 나와요. 50,000원짜리 막 있고 되게 다양한데 10,000원짜리를 또 사갖고 가면 그게 렌즈가 또 얇은 게 되게 좋은 건데 굵으면 굵을수록 이게 더 건조증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야 될 텐데 어려서. 네. 나중에 고생합니다. 네, 건조증으로. 네, 그래서 콘택트 렌즈 사용도 이렇게 많이 학생 때부터 많이 쓴다라고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DHP 코리아는 돈을 더 버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라섹이나 라식 수술도 굉장히 이제 대중화되고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공 눈물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네,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소 좀 이런 기업도 처음 보는데요. 싱글 상장주인가요? 라고 하실 수가 있겠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증권사들이 인수 목적 회사라고 해서 스펙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스펙. 뭐 어디 대학교 나오고 무슨 자격증이 있고 이 스펙이 아니라 SPAC라고요. 네, 스펙. 인수 목적 주식회사들이 인수 목적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의 목적은 일단 상장을 해서 인수 즉 M&A 될 기업을 모색을 해서 M&A가 딱 합병이 되면 목적은 인수 목적이었기 때문에 목적을 잃으면 이 스펙 회사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인수를 한 회사가 사명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DHP 코리아는 뭐 우회 상장 개념이 아니고 직상장 개념도 아니고 스펙을 통한 상장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 제1호 스펙,
하이투자증권에서 만들었겠죠. 하이 제1호 스펙이 네. 인수합병을 해서 작년 11월에 코스닥에 입상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도 점유율이지만 미국의 가장 큰 이제 유통체인 월마트, 월마트. 예, 월마트 그리고 월그린 뭐 이러한 그 우리나라로 치면 뭐 홈플러스, 네. 예, 이마트 뭐 이러한 그 유통업체처럼 미국의 가장 큰 회사 월마트의 이제 올해 1분기 중으로 아마 이 DHP 코리아의 인공 눈물이 네. 유통 채널로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 초도 물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네. 일단은 그러한 그 정말 거대 유통 채널을 뚫었다는 것 자체가 네. 일단은 굉장히 좀 큰 이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 1분기부터 매출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본격적인 수출로도 내수에 좀 한정이 돼 있었지만 수출로도 좀 활로가 털리고 월마트를 뚫었으면 뭐 다른 기업들을 뭐 뚫는 거는 뭐 쉬운 일이겠죠. 네. 예, 가장 큰 공룡부터 찍고 들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다른 해외 쪽으로도 점차 매출 비중이 많이 좀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정 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도 많이 성장하고 있고요. 네. 어렸을 때부터 계속 끼고 한 번 또 이것도 끼면 네. 눈가에 촉촉해지면 이것도 눈이 시원하니까 맞아요. 좀 중독성도 있을 것 그게 또 같아요. 시원해지는 그 네. 인공 눈물도 있어요. 아, 종류도 많아요. 네. 그렇군요. 네. 아무튼 뭐 그런 다방면의 제품들까지 많이 좀 확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황사가 이제 봄에 오겠죠? 황사? 네. 근데 지금도 네. 있어요. 미세먼지. 그렇죠. 네, 미세먼지도 비슷하죠. 있고 네. 이제 봄 되면 또 중국에서 황사가 네. 오죠. 주식에 있어서 하나 좀 팁을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선풍기 만드는 업체, 에어컨 만드는 업체 그런 업체 주식을 언제 사면 좋을까요? 여름. 여름에 많이 쓰니까 여름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황사요? 아니 네. 자꾸 이제 증시 격언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네. 예.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런 얘기가 있듯이 네. 일단은 여름에 사라, 밀짚 모자 여름에 사라는 얘기가 있듯이 일단 계절적인 요인은 한 분기 전에 사는 게 좋습니다. 남들이 다 살 때 팔고 남들이 사기 전에 미리 매수를 해놓는 거죠. 그때 좀 싸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도 안 살 때 네, 미리 맞아요. 주식을 사서 있다가 네. 막상 그 제품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남들이 다 살 때 그 주식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풍기 관련 업체나 에어컨 관련 업체들 네. 예를 들어서 뭐 위닉스, 신일산업 같은 거는 주가가 어디서부터 움직이냐면 봄부터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한참 무더울 때 정점을 딱 찍고 쫙 밀리죠. 네. 그래서 황사 관련 흐름도 황사 관련 주들도 언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냐면 겨울부터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한참 추울 때. 네. 그리고 나서 황사가 이제 막상 불고 황사 관련주를 봐야 된다 이슈가 나오면 거기서 주가가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DHP 코리아 인공 눈물 관련해서 뭐 실적도 좋고 성장성도 좋고 네. 사상 최대 실적도 기록해주고 있고 또 월마트 납품도 예정이 돼 있고 많은 호재가 있습니다만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테마적 성격까지 인공 눈물이라는 황사와 관련한 테마적 성격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꾸준하게 한번 보시고 황사가 올 때쯤 주가가 아주 고점을 형성할 때쯤 이슈가 부각될 때쯤 매도하시는 전략도 상당히 좀 좋을 전략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다음 종목을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또 어떠한 종목이 있을까요? 예. 지난번에 저희가 처음에 방송에서 처음 봤었던 엔터테인먼트주가 어디가 있었죠? 키스트. 그건 이제 두 번째. SM. 그죠? 네. SM이 있었고요. 누구였죠? SMA. 김수현 씨. 아니죠. 키스트의 김수현 씨였죠. SM이요? SM. 엑소. 그죠? 네, 엑소 모멘텀의 그죠? 네. 네. SM이 있었고 네. SM도 아직까지 주가가 잘 가고 있고요. 그리고 네. 김수현 씨, 또 네. 이번에 김현중 씨? 그렇죠. 네. 네, 맞아요. 투신인가요? KBS 드라마? 네, 맞아요. 임수양 씨와 함께. 네, 거기서 이제 또 김현중 씨가 나오면서 키스트 주가도 굉장히 잘 올라갔고 네. 이번에는 엔터 3탄입니다. 어딜까요? 예, 이 엔터 3탄. 예. 네. IHQ라는
네. 종목입니다. 전통적인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입니다.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도 하고 음원 사업도 하고 또 드라마 제작도 하고 네. 뿌리 깊은 나무 혹시 아시나요? 뿌리 깊은 나무. 그 네. 한석규 씨가 세종대왕으로 나와서 네네네. 이 열연을 펼쳤던 뿌나라고 뿌나요? 뿌리 깊은 나무 약자였죠. 아,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네. 그런 드라마 제작 사업도까지 하고 정말 네.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로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오래된 업력을 갖고 있는 네. 기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다른 빅3 엔터주들 JYP나 YG, SM에 비해서 네. 상당히 좀 한대 등한시 봤던 네. 기업이기도 해요. 수영 씨도 IHQ 뭐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쵸. IHQ. 조금 어렵죠? 어딘가요? 그게 있나요? 매니지먼트가? 그죠. 예. 그만큼 IHQ. 수영 씨가 모를 만큼 정말 시장에서 좀 천대받는 등한시 받는 기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업이 이제 좀 그러한 그 천덕골격이 신세에서 벗어나서 네. 좀 환골탈태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번에는 예. 소속되어 있는 연예인들을 이제 내기를 못 하겠네요. 그렇죠. 네. 제가 아예 모르니까. 모르신다고 했으니까. 네. 근데 이름 들어보시면 좀 아실 거예요. 네. 예. IHQ 본연의 이 소속 연예인들이 일단 장혁이나 아니면 네. 이유비, 그리고 박재범, 견미리 씨 딸 이유비 씨. 예. 네네네. 황정음 씨, 유명인들 많네요. 이미숙 씨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좀 핫한 스타죠. 키스트의 김현중과 김수현이 있다라고 한다면 IHQ에는 김우빈이 있습니다. 어머, 예. 네. 김우빈 씨 너무 좋죠. 상속자들 때. 예. 그죠. 또 너무 좋아요. 저기 해품달에서 네. 반짝 정말 톱스타 반열에 올랐던 김수현 씨처럼 네. 예, 김우빈 씨도 정말 핫한 또 라이징 스타가 됐죠. 네. 예, 김우빈 씨가 또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또 돼주는 것 같고 또 100% 자회사가 IHQ가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모회사 자회사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거요? 모회사 자회사 엄마 기업과 자식 기업. 간장. 그렇죠. 네. 신송홀딩스처럼 신청 못하겠어. 예, 홀딩스처럼 네. 이렇게 모회사 개념이에요. 뒤에 홀딩스는 안 붙어 있지만 네네. 여러 엔터테인먼트 계열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사업을 하지만 네. 소속 연예인들이 다 틀려요. 예를 들면 뉴 에이블이라는 또 자회사를 갖고 있어요. 네. 신송홀딩스가 신송식품이라는 자회사를 갖고 있듯이 네, 맞아요. 예, IHQ가 이제 뉴 에이블이라는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 여기 소속 연예인들이 일단 개그맨들 박미선 씨, 네네. 이영자 씨, 네. 뭐 김신영 씨, 네. 이러한 그 자회사들 이런 분들은 일단 뭐 라이징 스타라기보다는 김구라 씨처럼 좀 방송 여러 개 띄워서 네. 여러 개 띄워서 열심히 하는 연예인들을 갖고 있고요. 그쵸. 그리고 이번에 IHQ가 혹시 큐브는 아세요? 큐브 엔터테인먼트. 아니요. 큐브 엔터테인먼트. 큐브는 뭔지 아는데 네. 엔터테인먼트는 모르겠어요. 큐브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이 포미닛. 가수 쪽. 네. 네. 포미닛이 있고 비스트. 네. 비스트, 진아. 이런 기업들이 있고 또 가수 비. 비가 그쪽 소속인가요? 그렇죠. 처음 JYP에서 떨어져 나와서 큐브 DC의 원래 B 씨도 따로 혼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아니었나? 큐브 DC라는 소속사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좀 복잡해요, 족보가. 그러게요. 큐브에 또 큐브 DC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거기 소속 연예인이 B입니다. 그래서 요새 좀 B도 좀 괜찮죠, 음악도 괜찮고. 라송. 네. 요즘에 비지나라고 퇴진하시고. 예. 저도 봤는데 어떡해. 저는 굉장히 좀 황당하더라고요. 태진아 씨가 참 젊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듣기로는 아이가 비 라송만 나오면 춤을 춘다고. 예, 안 그래도 제가 아까 지금 리허설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랍송이 그만큼 좀 흥에 겨운 것 같아요. 네. 아주 좀 아직 생후 돌도 안 지났는데 랍송에 돌도 좀 안 된 아이가 라송을 들을 정도 흥에 겨울 정도로 흥에 겨울 정도로 아주 잘 놉니다. 네. 그래서 큐브 엔터테인먼트를 네. 합병을 했어요. 네. 돈을 좀 들여서 합병을 해서 이제 큐브 엔터테인먼트 지분을 50% 정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큐브 소속 연예인들 비스트나 네. 이런 연예인들이 돈을 벌면 이제 그 수익이 이제 IHQ로도 잡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일단은 김우빈 씨가 좀 장기 계약을 했어요. 장기 계약이요? 5년. 5년 동안 아무데도 못 갑니다. 이렇게 뜰 줄 몰랐나? 그럴 수도 있죠. 네.
김수현 씨는 이번에 키스트랑 재계약을 했고요. 네. 배용준 씨와 뭐 좀 인맥이 있겠죠? 네, 재계약을 했고 김우빈 씨는 아직 전속 계약이 5년이나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사고만 안 치는 이상 그렇죠. 연예인들 일반적인 뭐 음주 사고 네. 아니면 뭐 프로폴 이런 사고만 안 치면 아,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거의 뭐 김수현의 버금가는 스타가 좀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드라마가 잘 되는 것보다 김우빈 같은 경우도 CF CF 많이 찍겠죠? 이런 이번에 네. 음악 프로 MC를 맡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인지도를 그렇지. 그런 식으로 막 올려놓고 네. 목적은 CF죠. 아, 그렇죠. 목적은 CF입니다. 못본 것 같아요, 김우빈 씨. 네,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핫하게 네. 좀 많이 부각이 될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올해 굉장히 좀 큰 성장 모멘텀이 뭐냐면 비스트가 그렇게 좀 인기가 많은가요? 비스트가? 비스트요. 네. 아, 인기는 많아요. 인기는 그래요? 많은데 개인적으로 이제 그닥. 그렇군요. 그래서 김우빈 씨만이. 네. 그래서 지금 IHQ에 대해서 시장이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네네. 올해 턴어라운드의 원년이 될 것이다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 기관 투자자들도 계속 이 종목을 매수하는 이유도 네. 일단 다른 연예인들보다 뭐 이영자 씨를 보고 IHQ를 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쵸. 네, 이영자 씨보다는 경력이 네. 그분도 어마어마하시잖아요. 근데 이영자 씨. 일단은 뭐 워낙 또 경력이 오래 있지만 또 오래 또 해왔기 때문에 네. 성장성에 대해서 좀 문제죠. 아, 그쵸. 네. 너무 잘 알고 나만. 네. 이미 고정된 어느 정도의 다른 영역을 확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갑자기 맞아요. 이영자 씨가 뭐 영화 배우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죠? 한계가 있죠. 네. 그분의 이제 캐릭터가 그렇죠. 아쉽게도. 예. 그래서 IHQ의 이 성장 동력은 크게 두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키스트 주가가 뭐 다른 전체 연예인들이 잘해서 주가가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일단은 뭐 김수현 씨 효과나 아니면 또 뭐 초속 연예인들 이번에 네. 또 김현중 씨로 효과가 올라갔듯이 IHQ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 김우빈 씨 네. 그리고 비스트 두 개로 보시면 될 것 지금 같아요. 생각났어요. 네. 비스트에 두준 씨가 네. 이번에 영화인가 뭐 나왔을 거예요, 아마. 지금 뭐 찍고 있을 거예요. 그래요?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더 그래 활약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좀 여러 다방면으로 네. 스타들이 많이 좀 배출을 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네. 실적 개선에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맞아요. 비스트가 일본 시장에 드디어 진출을 합니다. 인기 많을 것 예. 같아요. 네. 올해만 아시아 공연이 벌써 예정돼 있는 게 52번, 아, 52회 지금 아시아 투어가 예정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한다면 일본 연예인들의 우리나라 일본 진출 연예인들의 꿈이죠. 도쿄돔. 네. 예, 도쿄돔에서 또 대규모 극원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기관 투자자들의 이 매수를 자극시키는 기관 투자자들의 입맛을 다시는 이러한 그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드라마 사업부가 조금 부진해요. 드라마 사업부가 못된 남자인가요? 못된 남자나 아니면 뿌리 깊은 나무처럼 네. 정말 이 대작들을 나온 지가 좀 한참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마 제작 사업만 마지막 이 과정만 드라마만 하나만 더 완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주 좋은 퍼즐이 완성이 되면서 올해 굉장히 좀 강력한 기업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JYP나 YG 엔터 그리고 이 SM 버금가는 이제 큐브 엔터테인먼트를 데려왔기 때문에 네. 4대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로서 이제 등한시 받았던 그런 서름을 날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수정 씨 뇌리에 IHQ도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김우빈 씨 때문에 너무 이제 관심 집중해서 들었는데요. 이것 또한 좋은 수익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 기분 좋게 달려온 이무학 이수정의 주식해서 여행가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 어려운 중시에서도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리치맵의 이무학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많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수익률을 계속해서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sstv.net 또는 www.richmap.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라고요. 저희 그럼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한 말씀 해드리겠습니다. 예, 뭐 일단
구정 연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하시는 일, 사업이든 또 아니면 직장일이든 아니면 주식이든 모두 다 청마의 기운을 타고 대박 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도 일단 계속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 수익률에 더욱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수정 씨 같은 경우도 네. 벌써 방송을 하고 매매를 한 지가 벌써 한 2개월 네.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수익도 수익이지만 정말 뭐 많은 네. 주식 노하우를 쌓아 나가시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고 네. 시청자분들도 수정 씨만큼 많이 실력도 많이 향상시키시고 주식 계좌도 많이 풀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힘내시고요. 그럼 이제 즐거운 구정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